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손가락은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위아래로 굴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금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너 미쳤어. 빨리 시작해. 하지만 몸은 마치 끈적한 늪에 빠진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감 시간이 코앞까지 닥쳐서야 비명이 터져 나올 듯한 고통 속에서 겨우 몸을 움직이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안도감보다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내 의지력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을까?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미루기 끝판왕이었던 이유,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 무언가에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루기의 진짜 정체는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공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뇌 속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생존 전쟁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미루기의 메커니즘부터 심리학이 진단하는 당신의 숨겨진 마음, 그리고 철학이 제시하는 단단한 해결책까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괴롭히지 않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을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사람의 눈빛, 그 짜릿한 성취감을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 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뇌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장님인 전전두엽이 있고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보초병인 편도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건 전전두엽의 몫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일 아침이 밝아 운동화 끈을 묶으려 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지금 나가면 너무 추울 텐데라는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게 바로 편도체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편도체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옛날 구석기 시대에 숲속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도망쳐! 라고 소리 지르던 녀석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대신 우리에게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남들에게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 심리적 압박감을 굶주린 사자를 만난 것과 똑같은 신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고작 보고서 하나 쓰는 건데, 공부 좀 시작하려는 것뿐인데 우리 뇌는 지금 사자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의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미루기는 바로 이 중에서 도망치기 혹은 얼어붙기에 해당합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스러운 상황, 즉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뇌는 우리에게 가장 쉽고 빠른 쾌락을 선물합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쇼츠이고 인스타그램이며 갑자기 시작하는 책상 정리입니다.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분출해서 공포를 잊게 만드는 마약 같은 처방을 내리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당신이 미루는 순간 당신의 뇌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잘하고 싶어서, 완벽하고 싶어서 시작한 걱정이 결국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 공포를 뚫고 나아가고 왜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비밀은 심리학의 완벽주의라는 함정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난 대충대충 하는 편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미루기 끝판왕들은 대부분 적응적 완벽주의가 아닌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안 해서 못한 거지. 마음 먹고 제대로 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야. 라는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불구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시험 전날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과 밤새 게임을 하다가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 어느 쪽이 덜 아플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공포보다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전략이죠. 스스로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나 다리가 부러져서 못 뛰는 거야 라고 위안 삼는 꼴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심리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미루는 진짜 이유는 그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마주했을 때 느껴질 불편한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수치심과 불안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동굴, 즉 내일이라는 환상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요. 막상 내일이 되면 오늘의 나와 똑같은, 아니 공포가 더 커진 내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대체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철학의 통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주로 결과 때문입니다. 좋은 점수, 타인의 인정, 성공적인 마무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 뿐입니다. 이제 실전적인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5분 규칙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일이든 딱 5분만 하겠다고 자신과 협상하는 겁니다. 보고서 전체를 다 쓰겠어가 아니라 딱 5분만 제목 쓰고 첫 문장만 적어보자라고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편도체가 사자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5분 정도는 위험하지 않네. 그냥 하게 놔두자라고 보초병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우리 뇌는 자이카르니크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끝나지 않은 일을 끝내려는 강력한 본능이죠.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던 일이 일단 5분만 지나면 이왕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비유하자면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움직이기가 죽을 만큼 힘들지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관성 덕분에 훨씬 적은 힘으로도 계속 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네, 진심입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결심하세요. 글을 쓴다면 단어의 앞뒤가 안 맞아도 좋고 운동한다면 폼이 엉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완성이 아니라 수정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9.99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완벽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엉성함이 쌓여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내 편도체가 또 겁을 먹었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중이네. 고맙지만 지금은 괜찮아. 사자가 아니거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우스꽝스러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그 일, 사실은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미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싶고 망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겠지만 동시에 그 어떤 성장도,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과잉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보호막을 살짝 걷어내고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딱 5분만 당신의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그 짧은 5분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겁니다. 정말 작은 시작,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가장 미루고 싶었던 그 일을 딱 5분만 해보세요. 타이머를 맞춰도 좋습니다.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됩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당신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하니까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공포에 대한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쓰레기를 만들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시작은 딱 5분의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미루기 끝판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포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의 지휘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대를 시작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맞아, 내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라고 공감하셨나요? 혹은 여전히 시작하기가 두려운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민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해법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당신의 소중한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